이제 할게. 이제 하자. 자, 볼게요. 어우, 진짜. 너무 행복한데? 우리 그것도 했으면 너가 내 슬라임 영상 포커스 그거 진짜. 그럼 할게요. 31번부터 가면 되거든요. 31번부터 질문 남아있는 것들 미리미리 질문 많이 하신 분들은 많이 해서 좋은 거고, 안 되신 분들은 번호 지금부터 불러볼게요. 60번까지 질문 받을게요. 먼저 31번부터. 선생님 이거 다요. 알겠어. 아니 얘도 다 안 했어요. 정인이. 그래, 알겠어. 자, 그 다음 또 여기는 그래 그런 거 같고, 35번 어제 화영이 보냈었는데 이거 안 풀어줬었거든. 35번 오늘 다 하려고. 자, 35까지 할 거고, 성현아 다른 거 질문 있을까? 뒤에 50번까지 먼저 받을게. 50번까지. 네. 39요. 39호. 또 44도. 44도. 편하게 불러. 화영아 안 되는 거. 50번까지 먼저. 50번까지. 아니, 깡패야 깡패. 50번까지 먼저. 50? 오케이, 50. 지우야, 애들아, 다음 주 일요일부터 비반 시간 맞춰가지고 비반은 따로 한 번씩만 더 봐줄 거야. 1시간 정도만 더 할 거예요. 비반 따로 묶어가지고. 알겠어요? 다른 반은 그냥 각자 질문하고 할 거고. 왜, 유리야? 문과가 좀 높아요. 네, 문과여서 갔어요. 자, 31번부터 가볼게요. 자, 서울에 있는 대로 가는 게 나쁘지가 않아. 알겠죠? 생활이 좋을 거예요. 아,
보상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하시는 게 나쁘지 않아요. 자, 밑면에 반지름 길이가 그리고 높이가 4m인 원기둥이 있대. 우리가 활용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아요. 그림을 그려요. 31번. 그림을 그리는 게 잘 보여. 자, 밑면에 반지름 길이가 4고요. 높이가 4래 라고 써 있어. 그때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밑면의 반지름 길이랑 밑면의 반지름 길이를 적당히 늘리겠대. 아, 적당히 늘리래. X. 적당히 늘렸다. 근데 그거랑 똑같이 높이를 줄여라고 글씨가 써 있어. 세 번째 줄까지. 그럼 똑같은 양을 늘려주고 똑같은 양을 줄여주고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직접 눈으로 읽으시고 그림에다가 갖다 표시해 줘야 돼. 그러고요. 이때 요거에 대해서 물탱크의 부피는 처음과 같았대. 그럼 나는 이 부피식 적어볼게요. 혹시 원기둥 부피식 알아? 그치? 자, 우리가 무조건 부피식은요. 밑넓이가 높이만큼 쌓여 있는 거야. 이 종이면이요. 이 종이면이 요만큼 높이가 쌓여 있어. 그럼 직육면체가 되거든요.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야. 그래서 밑넓이 구할게요. 4 더하기 x의 제곱 파이 해주시고요. 밑넓이 그 다음 우리 높이인 4 빼기 x를 이렇게 곱해줄게. 높이. 그랬더니 이거가 원래 넓이니까 파란색 식으로 적었던 4의 제곱 파이 밑넓이에다가 높이 4를 곱해주시면 원기둥 부피가 나오겠다 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요만큼씩이 원래 거가 다시 늘어나고 줄어든 요 새롭게 바뀐 부피가 원래 거의 부피랑 똑같다라고 말로 써 있어. 네 번째 줄에. 그걸 하나씩 하나씩을 적은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계산해 볼게요. 이거가 완전 제곱식 푸시면요. x제곱 플러스 8x 그 다음 옆에다가 플러스 16 이렇게 돼 있고 요 식에다가 x 빼기 4로 뺄셈 바꿔가지고 마이너스 뽑아줄게. 그 다음 여기 파이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식을 봐주시면은 여기에다가 전개 해가지고 하나씩 우리가 적을게요. x 세제곱 그 다음 옆에다가 8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4x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 16x 마이너스 32x니까 마이너스 16x네요. 마이너스 16x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64 이렇게 적고 요만큼의 마이너스가 붙어있고 파이예요. 요 값이 64파이다. 이렇게 직접 전개한 거예요. 이때 양쪽의 파이를 같이 제거시켜준다. 파이 제거. 그러고 요거를 이항할 거야. 오른쪽으로. 그럼 요거 플러스로 넘겨지겠죠? 넘어갈 때. 그래서 그 연산 해볼게요. x 세제곱 그 다음 옆에 플러스 4x제곱 옆에 마이너스 16x에다가 0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항한 거야 지금. 오케이? 마이너스 64는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걸로 x를 묶어주시고요. x제곱 플러스 4x 빼기 16은 0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식에서 우리가 x값을 찾아줄게요. x값을 구할게. 여기 2 곱하기 2죠. 우리 짝수 공식 할 수 있으면 많이 유리해.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우리가 값이 20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거 근해 공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요. 마이너스 2 뿔마 2루트 5가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줄어들고 늘어난 거는 길이죠. 길 2. 길 2는 무조건 정현아 길이는 어떤 값이어야 돼? 길이 자되고 잴 거니까 길이는 0 이상의 값이죠. 양수거나 0이거나. 알겠어요? 우리 거리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고 0은 길이라고 안 봐야지. 점이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 양수 길이가 마이너스 2 플러스 2루트 5가 x값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 볼 거예요. x값이 이건 거야. 지금 이때 문제 읽어볼게요. 우리가 문제 뭐라 써 있어? 새로운 물탱크의 밑면의 반지름 길이는 이라고 써 있으니까 요따가 x를 대입 걸어주세요 라고 써 있는 거야. 끝까지 맞게 해야 돼요. 이거 x값 내가 x값 찾은 거야. 알겠죠? 저따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2 플러스 2루트 5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고 이거 답 아마 잘못 나와 있을 거예요. 답 3번. 정답 3번. 답 수정해 주세요. 답 3번. 그러고 32번은 각자 조금 이따 풀라고 할 거고 한 문제. 똑같아요. 지금 처리법이. 지우야 괜찮아? 알아들었어? 화영이 됐어요? 성현 알았어? 오케이. 진혁아 되죠? 오케이. 33번 33번, 34번, 35번 갈게요.
오늘 많이 못 해도 돼. 괜찮아. 다음 주부터 일요일날 따로 볼 거야. 너네만 1시간씩 따로 추가해. 우리 화이팅 좀 해봅시다. 자, 그러고요.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 이렇게가 구멍이 파여 있어. 자, 요거에 대해서 남은 부분 부피가 문제 읽을게요. 밑면 1, 밑면의 가로 1, 세로 1, 그리고 높이가 3분의 x짜리를 이렇게 구멍을 파버렸대 라고 써 있어. 자, 그럼 우리가 길이 표기해 줄게. 원래 거 길이는 여기가 x, 여기가 x, 여기가 x인 반면에 얘는 1, 1, 여기가 3분의 x라고 이렇게 써 있어. 작은 거는. 맞죠? 그랬을 때 부피라는 거는 본인이 두부 같은 거를 정중앙을 파먹은다고 생각하면 돼요. 부피는 부피 개념 자체가 최적이에요. 거기에 얼마나 채울 수 있냐고. 근데 봐봐, 요거 케이크야. 내가 요만큼 파먹을 거야. 그럼 요만큼 부피를 빼주면 되겠죠. 그만큼 줄어드는 거야. 요만큼 퍼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원래 거 부피가 어때요? x의 세제곱값이 원래 거 부피, 그리고 여기 안에 거 부피가 마이너스 3분의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 넓이가, 요만큼의 부피가 우리가 26 이렇게 써 있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이게 식 끝이야. 알겠어요? 그냥 문제에서 해달란 대로 맞춰 한 거야. 천천히 읽으면 돼. 저만큼을 구멍을 파냈더니 남은 부분의 부피가 26이다 라고 식 쓴 거야. 이거 지금 천천히 해서 활용 문제 풀려야지 나중에 로그 지수의 활용 이런 거 써 있거든. 그거 풀 수가 있어요. 고2 때. 그거 풀어야 돼. 학교 시험 60점, 70점 대 맞으려고 하면은 그 정도 풀어야 돼요. 정상적인 난이도에서.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풉니다. 전체에다 3 곱할게. 3 곱할게요. 그럼 3x 세제곱.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x. 그 다음 요거 곱하면 78. 마이너스 78은 값이 0이다. 이거 푸실 거란 거예요. 자, 그럼 3,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8. 요 값을 이렇게 나눠주겠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왼쪽에 숫자 쓸만한 숫자로는 3의 약수와 그 다음 요거 78의 약수에다가 뿔마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 관계성을 봐줄게요. 우리가 78의 약수 1, 78, 그 다음 옆에다가 우리가 2, 그 다음 39 요거 되고요. 그 다음 3 몇이지? 3으로 나오면 28, 20, 26 뭐 이런 식으로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요 사이 채울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있을 거야. 요따가 3 적당하게 3 하나 넣어볼게요. 3, 그 다음 여기 3, 여기 3, 여기 9, 여기 8. 안 되네. 더 커야 되네. 6 해야겠다. 계산이 안 돼요. 잠을 덜 자서. 자, 여기 6 되거든요. 6 넣을게요. 6 넣을게. 6, 3, 6, 3, 18. 여기 18. 여기 둘이 곱하면 또 안 맞는 것 같은데. 아, 또 안 맞는다. 아, 큰일 났네. 아, 이거 몇 넣어야지? 잠깐만요. 아, 4는 안 되고 4, 38이니까 안 되고 6, 마이너스 3 3 돼요? 3 돼요? 잘못했어요? 아유, 고마워요. 3, 9, 3, 27. 아, 26. 아, 여기 잘못 넣었네. 단단히 잘못했구나. 고맙다. 고마워요. 자, 그래서 요거가 x 빼기 3이고요. 3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26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값은 0이다. 요거 푸시면 돼요. 우리 이때 여기에서 x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요때 우리가 판별식 d를 써볼게요. 판별식 d를 쓰면 9, 9, 81 이렇게 되고요. 9의 제곱,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4 곱하기 3 곱하기 26 곱하면 이건 음수다라고 나오죠. 여기에서 무슨 수 나오는 거야? 허수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x값은 길이니까 실수인 3밖에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네. 우리 조립제법 잘하네. 나이스. 축하하고요. 네, 조립제법 문제 맞출 수 있다. 자, 34번. 상윤이 오늘부터 늦게 온다고 했지. 다음 반 들어야 된다고. 자, 이렇게 써 있고요. 자, 여기가 x고요. 여기가 4x고요. 이렇게 써 있고요.
지금 요 문제는 본교재 그대로 있는 문제예요. 진짜 펴서 비슷한 거 찾아봐 줘야 돼. 자, 요거의 x값을 찾겠다. 이거밖에 없고요. 자, 이거 그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원을 풀 때는 방법 자체가 있는데 원의 반지름 중심 사용하고 세 번째가 접점을 이용하는 거야. 접점은 한 점 만나는 선과 원이 한 점 만나는 점을 한 점 딱 그걸 접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 지점을 점이라 부르죠. 그래서 요 길이는 우리가 요 접선과 반드시 논리상 직각이 돼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기억나야 돼.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하고 요 접점에다가 접선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 직각이 돼야 되는 거야. 반드시. 오케이? 이게 접선 논리예요. 그랬을 때 여기 외부점 요 지점에서 이렇게 이어서 두 삼각형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요거랑 요거는 둘이 요 보라색 똑같지? 그러고 여기에서 여기 반지름 R이라 적게 R과 R이야. 두 개 똑같죠? 그러고 직각 똑같죠? 그럼 둘이 RH S 합동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냥 합동 관계다라는 게 보이면 돼. 근데 여기 볼게요. 얘랑 얘가 보라색 선이 똑같고 그 다음 여기 지금 여기 반지름 R 똑같고 그 다음 90도가 똑같죠? 그러면 우리 RHS 합동이라는 거야. R이 빗변 그 다음 H 요거 90도 그 다음 S 이렇게 볼게요. 알겠죠? 아 이거 헷갈린다. R이 뜻이 기억이 안 나네. RHS입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합동. 그때 여기에서 여기랑 여기가 그를 따라서 X로 똑같아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같은 논리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도 똑같이 이쪽이 직각인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 이렇게 선 이어줄게요. 그때 얘랑 얘도 똑같이 둘이 합동이니까 요 길이가 4x여야 되고 따라서 우리가 요 길이가 5x임을 찾은 거야. 요만큼 길이가 여기가 5x다. 오케이? 그러면 문제에서 넓이랑 둘레 찾을 거라고 하는데 넓이랑 둘레 위에서 찾아야 되는 게 요 사다리꼴의 높이 부분을 찾아줘야 돼. 반드시. 맞죠? 그래서 여기 길이를 찾을 건데 우린 길이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 지우야, 길이 뭘로 구해요? 길이 구할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 이거는 이제 주입식이야. 피타고라스로 구하는 거야. 이거 말고는 길이가 지금 고1 1학기까지는 구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럼 직각삼각형을 억지로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거야. 여기 억지로 만들어요. 요 길이가 한 변이 잡히도록.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만큼 길이가 몇이죠? 3x죠. 그 다음 여기가 5x죠. 따라서 여기가 5대 3대 4여서 4x가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5대 3대 4예요. 피타고라스 비율. 5, 12, 13하고 8, 17, 8, 15, 17 이렇게 세 가지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6, 24, 25랑 이렇게 네 가지.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시작할 건데 요거 둘레의 길이랑 넓이 한 번씩 적어볼게요. S값은요 우리가 4랑 X 이렇게 더할게요. 4X 더하기 X 요 밑변과 밑변 이렇게 더했고요. 그 다음 여기 2 나눠줄 거고 요거에다가 곱하기 높이인 4X 이렇게 해주면 사다리꼴 넓이가 나오죠. 그러면 식이 어때? 요거가 10X 제곱이 되겠다 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제곱했으니까 이거는 100X 제곱이고요. 100x 4제곱이네요. 100x 4제곱이고요. 그 다음 옆에 L 쓸게요. L 길이는 우리가 둘레 길이니까 4x, 5x, x, 4x 해주면은 14x가 되겠다. 라고 해서 요거는 마이너스 196x제곱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에 맞는 식이 하나 8이다 라고 써있죠. 요 값이 8이다. 그래서 우리가 100x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을까요?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야. 지금 전체가 4의 배수니까 4의 배수니까 4로 나눠준다. 그럼 이거 25x 4제곱 그 다음 옆에 우리가 옆에가 49x 제곱 그 다음 옆에가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돼서 25x 제곱과 그 다음 옆에 x 제곱 적을 거고요. 이거 t로 치환해서 하면 돼요. 헷갈리신 분은 마이너스 2,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x자로 요 마이너스 49가 맞아지니까 x제곱은 2다. 요것만 실수인 거니까 x는 길이니까 루트 2밖에 안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야. 크게 문제 없어요.
아이, 토요일날 피곤한데 고생이다, 얘들아. 내가 피곤해요. 파이팅. 파이팅. 자, 가볼게요. 35번 요 형태도 비슷한 거는 그 5월 달에 본 적이 있는데 조금 불편해서 그래요, 보기가. 자, fx랑 저 1차 함수 형태가 있어요. 이때 일단 요 1차 함수, 우리 2차 함수는요, 아래로 볼록계형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 저 1차 함수가 기울기가 똑바로 나와 있지가 않아서 나는 그냥 오른쪽 이다 라고 하고 그림은 그릴 거야. 이게 y는 ax 플러스 2 이렇게요. 그때 우리가 얘네 교점이 얘랑 얘다 라고 적혀 있을 때 지금 그 지점대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잘 해줘야 돼. 이 그림 못 그리면은 문제는 풀 수가 없고요. 여기까지만 그릴 수 있으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이거 두 교점이 알파랑 베타를 x좌표로 하니까 그래프상 x좌표 표현해 준 거야. 그랬을 때 그 식은 지금 저 2차 함수랑 저 1차 함수를 우리가 식을 y 갖고 연립해주면 x제곱 플러스 3x 옆에 빼기 5는 값이 ax 플러스 2다 라고 이게 연립방정식이죠. 그랬을 때 요거를 왼쪽으로 이항해주면요, x제곱 옆에 플러스 3 빼기 a x 옆에 빼기 7은 값이 0이다 라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때 요 식에서 우리가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 할 거예요.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 우리가 알파랑 베타가 요 방정식에 뭐란 거야? 연립방정식에 여기 적을게요.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요. 연립방정식의 해는 우리가 저 교점의 x좌표랑 일치해요. 왜요? 봐봐. 여기 요 파란 선에다가 알파 값 대입하면은 y 값 나올 거 아니야. 그거랑요, 요 분홍선에다가 대입하면 나오는 y 값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이 연립방정식의 값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라는 값에 대한 해는 연립방정식의 해는 교점의 x좌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걸로 2차 함수 했었어. 저번 시험 대비할 때. 이거 알아야죠.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서 요거에 대한 요 방정식에 대한 해가 알파랑 베타가 해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두근의 합은 값이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a 빼기 3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근의 곱값은 값이 마이너스 7이다 요거 써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두 식을 연결해서 요 값으로 연결해주자 라고 써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요, 저기에다가 우리가 대입할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여기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요 값은 a 빼기 3을 값을 대입해 주시고요. a 빼기 3의 세제곱,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 21에다가 옆에가 a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a 빼기 3으로 인수분해 해줄게요. a 빼기 3으로 묶어주시고요. 옆에가 a 빼기 3의 제곱이랑요, 옆에 플러스 21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계산이 좀 빠르겠다. 계산이 좀 빠를 줄 알았는데 안 빨라요. 미안해요. 한번 바꿀게요. 요 값은 50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여서 이거 그냥 전개해야 돼. 그냥 전개해 주세요. 전개. 내가 전개할게. 요따 해줄게요. a 세제곱 적고요. 옆에 마이너스 9a 제곱 적고요. 플러스 27a 옆에 마이너스 27. 요거 전개 안 되면은 이거 곱셈 공식 안 해온 거야. 저거 요 자리에다가 b 적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b에다가 3 넣어준 거야. 계산하면.
A 빼기 B의 완전 세제곱 알아요? 그거에다가 하나씩 한 거야. 잘 안 되면 두 개 제곱 풀고 다시 풀고 해야 돼. 그냥 그렇게 풀면 돼요. 우리가 옆에 21A 되고요. 옆에 마이너스 63. 요 값은 값이 50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값이 A 세제곱 마이너스 9A 제곱 옆에 둘이 계산하면 플러스 48A 그 다음 옆에 얘랑 얘 계산하면 값이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40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5로 인수분해할게요. 1 마이너스 9, 48 우리가 마이너스 140 요거에 대해서 왼쪽에다 다른 숫자 넣어봐도 돼. 확인하면서 본인이 할 때 1하고 2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그 다음 5를 다시 해줘야 돼요. 하나씩 늘리면서 나 5 넣을게요. 1 여기 5 여기 마이너스 4 요거가 마이너스 20 요 값이 28 요거가 140 요 값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A 빼기 5와 옆에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8이다. 요 값은 값이 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판별식 D를 써주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요. 16 빼기 4 곱하기 28이어서. 그래서 음수야. 그래서 A 값은 5밖에 안 된다. 라고 해서 A 값 5를 우리가 찾아낸 거다. 라고 하는 거야. 실수 A 값 5. 다음 39번 할 거예요. 오늘 한 75번까지 일단 해볼게요. 75번, 80번. 원래 공부가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시간을 잘 넣어줘야 돼. 이 부분에. 알겠어요? 교점의 X좌표가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이렇게요. 끝까지 외울 수 있으면 정말 좋고요. 그 다음 39번 갈게요. 조현아, 너 가야 될 때 알아서 나가. 알겠지? 시간 보면서. 이거 다 해갖고 안 되네? 야, 이년 뽑기에서 뽑은 거야. 나 뽑아야겠다, 진짜. 내가 진짜 점점이 애들 이거 근과계수 차근차근 쓸 수 있어야 된다. 일단 문제가 우리가 물어보고 있는 바가 내가 생각하는 부분은 계속 말씀드릴게요. 시험 전까지 계속 들으면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세 개의 합이 3분의 2다 라고 써 있어요. 자, 여기 두근을 곱한 거를 분모로 하고요. 두근 곱한 거 분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분수식은 계산을 어떻게 할 거야? 분수식 통분 이거 자체도 암기예요. 지금 분수식은 통분해서 계산한다. 이게 계산법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전체를 통분하겠다.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한다. 그럼 여기 감마를 붙여준 거니까 첫 번째는 감마, 여기에는 알파, 여기에는 베타. 그래서 이걸 모두 합치겠다. 이 값은 3분의 2다 라고 써 있는 거야. 안녕 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에 맞춰가지고 식을 쓴다. 그럼 알파, 베타, 감마 얘네 세 개의 합은 근과계수를 찾을 수 있고요.
알파, 베타, 감마 요만큼의 곱값도 근과계수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세 근의 합은 요 자리 한 칸 떨어져 있죠? 이거 내가 칸수 암기해달라 했어. 한 칸 떨어지면 어떻게 붙여? 보호를 마이너스 붙이기로 했어요. 칸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A고요. 그 다음 요 값은요? 세 칸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꼭 이렇게 할 거야. 홀수 칸이면은 마이너스, 짝수 칸이면은 플러스. 오케이? 그래서 자, 요 값이요. 아래 분모가 마이너스 3, 여기 분자가 마이너스 A. 그랬을 때 A 값은 몇이에요? A 값이 단순 2요. 이렇게요.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우연히 숙제 잘 해왔어? 하나 오는 거 좀 이따 볼 수 있으면 보자. 그거 보자. 자, 저렇게 돼요. 110번까지 외우라 했어. 우연이가 더 외운다 했었어. 잘했어. 얘들아, 내일 시간은 1시 반부터 되거든. 내가 1시 반부터 4시 사이에 편한 시간에 한번 와도 되고, 늦게 오고 싶으면은 6시에 오면 돼요. 늦게 오고 싶으면 6시에. 알겠죠? 6시부터 오면은 또 한 2시간 정도 하고 할 건데 각자 질문 받아줄 거야. 그리고 이번 주에 다른 반은 요 첫 번째 권 끝내고 다음 주부터 두 번째 권 해서 두 번째 권 끝낼 거거든. 그냥 자기가 더 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 하시면 돼요. 알겠죠? 조금씩 더 풀어오면 돼. 오늘 잘했어. 그렇게 해오면 돼. 오케이? 더 해오면 좋아요. 자, 내일 더 봐줄게요, 각자. 자, 우리가 요거 써있다 라고 써있는데, 자, 다른 거 잘 모르겠고요. F1은 F2는 F4는 마이너스 1이래. 이거 할 때 구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요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요거 하나만 할게요. 이때 이런 식으로 대입되는 거 마지막으로 배운 게 우리가 나머지 정리해요. fx는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1x라고 적으면 우리가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어서 주어진 식의 x는 1을 수치 대입하면은 f1 값은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도 쓸 수 있고 요렇게도 쓸 수 있어야지 우리가 식을 다 쓸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다른 식도 적어줄게. 2도 마이너스 1, 4도 마이너스 1이니까 fx를 x 빼기 4로 나눴을 때 2로 나눴을 때 할게요. q2x 옆에가 마이너스 1. 그 다음 fx 이거를 x 빼기 4로 나누었을 때 q3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다음 오른쪽에 있는 나머지를 모두 왼쪽으로 넘겨줄 거야. 그럼 수식이 fx 플러스 1이라는 상태는 x 빼기 1 곱하기 q1x다. 이렇게 설정이 된 거야.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한 값이 얘가 된다고 하는데 이걸 곱으로 바꿔냈으니까 유리야, 곱으로 바꾸면은 곱을 채운다. 이거 뭐라 했어요? 성현아, 인수요. 오케이? 곱을 채우는 요거가 인수다 라고 했었어요. 오케이? 곱을 채우는 요 값을 인수. 그래서 우리 f x 플러스 1 요 형태가 값이 인수로 x 빼기 1과 그 다음 옆에 x 빼기 2 그 다음 옆에 x 빼기 4를 모두 인수로 갖겠다 라고 써 있는 거야. 근데 그때 fx라는 식은 최고차항계수가 1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1이 이렇게 최고차항계수 곱해져 있는 거야. 최고차항이 2였으면 우리가 2를 곱해줘야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 fx식은요, 요 부분을 2항 였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fx식을 모두 찾았다. 이 식에서 fx는 0의 근의 곱을 구하세요. 모든 근의 곱. 그럼 화영아, 근의 곱자리는 어디게요? 근의 곱자리. 근의 곱자리? 어느 항? 상수항이에요. 상수항. 그래서 상수항이어서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요걸 곱하면은 상수 나오겠죠? 그럼 여기 상수 몇 나와? 몇이지?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상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값을 계산하면 값이 마이너스 9인데 이때
여기에다가 우리가 칸이 상수항을 3차항에서부터 3칸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9 이렇게 해서 플러스 9가 되겠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c인 거죠. 이거 맞춰서 요거 마이너스를 써준 거예요. 헷갈리시면 요 c까지도 적으시면 돼요. 이게 44번. 그 다음 내가 50번 문제가 없어요. 50번 문제 한 번만. 어제 했지, 지호야. 기억날 것 같아. FEN 플러스 1. 땡큐. 됐어. FEN 플러스 1. 얘들아, 지금 50번 풀 수 있으면은 일단 3, 4차 여기에서 허근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데 요 문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fx식이 우리 뭐예요? 오메가 2n 플러스 1 요거예요. 이렇게 fn 값은 이렇게 써 있나요? 맞나요? 봤는데 기억.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손이 좀 더러워서. f2n 플러스 1 이렇게 써 있고요. f1에서부터 f1 더하기 f2 더하기 점점점 f19까지 더하겠다라고 써 있어요. 50번 아니에요, 이거? 아, 이거 51번이야? 아, 망했다. 미안해요. 아이, 고마워. (50) 이하의 자연수라고 써 있어요. 지금 요 식에서 접근할 건데 우리가 하는 방식 자체를 기억해야 돼. 그래도 우리가 다 암기 생암기는 안 할 거여서 요 식을 우변식을 이렇게 넘길 거야. 그럼 이거는 x 세제곱 플러스 1은 값이 0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거 x 플러스 1 옆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 값은 값이 0이다 라고 써 있는 거야. 맞죠? 그랬을 때 하나씩 시작해 볼게. 여기에서 나오는 근이 오메가야. 허근. 그래서 첫 번째 이거 기억나죠? 이건 할 수 있어야 돼. 반드시. 요 값은 0. 그 다음 두 번째 식은요.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1은 값이 0. 따라서 오메가 세제곱은 값이 마이너스 1이야. 내가 여기까지 1, 2번은 기본이니까 반드시 하랬고요. 그 다음에 켤레 관계를 물어보면 3, 4번 쓰랬지. 근데 문제 보시면 켤레 써요, 안 써요? 쓰죠? 그래서 켤레 쓰니까 우리가 3, 4번 쓸 거예요. 잠시만요. 그래서 저기서 켤레 써준다. 세 번째. 우리가 여기에서 오메가랑 오메가 켤레니까 오메가 플러스 켤레 오메가 얘네 합치면 값이 1. 네 번째, 오메가랑 켤레 오메가를 곱하시면 값이 1. 이렇게 된 거예요. 1, 2, 3, 4.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가지고 문제로 들어갈 거야. 자, 그럼요. 잘 보세요. 여기에 정확하게 요 값 있어요. 그래서 요 자리에 1 넣어줘야 돼. 지금 그럼요. 오메가 빼기 1의 n제곱 값은요. 얘 켤레 오메가의 n제곱이다 라고 써 있는 거야. 아, 근데 이거 풀기 많이 불편한 상태야. 오메가 빼기 1 때문에. 그럼요. 지금 요거 자체도 우리가 지금 노가다로 시작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오메가 빼기 1도 어디 있지 하면서 찾아봐야 돼. 여기요. 그럼 요 부분을 요따 이항할 거야. 그럼 오메가 제곱값은 오메가 빼기 1이야. 맞아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오메가 제곱으로 바꿔주는 거야. 요렇게로. 됐을까요? 그랬을 때 요 관계성이 언제 나오냐면 이거 5번식까지가 기억이 나야 되거든? 일반 오메가랑요, 켤레 오메가랑 2차 관계면 원래 5번이야. 그것까지 암기하면 좋아. 5번식 옆에다가 맨날 한 번씩 쓰세요. 오메가의 제곱하고요. 그 다음 이거 켤레 오메가 요 관계가 5번이거든? 이거 하는 거 다시 보여줄게요. 자, 볼게요. 우리가 요 2번식인 오메가, 오메가, 오메가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 3개 곱이 마이너스 1. 그 다음 4번식이 오메가, 켤레 오메가 요거 값이 1.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안 맞으니까 마이너스 낄 거고 여기 마이너스 껴서 요 관계가 둘이 같다라고 찾아줘요. 우리가 오메가의 제곱값은 마이너스 켤레 오메가야. 그래서 무조건 5번식이 켤레랑 원래 거랑 2차 관계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단순화가 돼요. 뭔 말이냐? 요 식을요, 왼쪽 식을 나는 오메가 제곱에 n제곱이 걸려있다. 얘는 켤레 오메가에 n제곱이 걸려있다. 이렇게로 바꿔낼 거야. 저 제곱 지수 법칙이야. 자, 볼게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은 x제곱에 세제곱 적혀있어. 이거 몇 제곱이야? x 6제곱이죠? 이거 둘이 곱해야지 지수 법칙이야. 그래서 이거 지수 법칙이 역으로 띄어낸 거예요. 2. 그래서 여기에서 오메가 제곱값을 켤레 오메가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다. 이걸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로요. 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문제 시작한다. n이 1일 때 자연수니까 직접 대입하는 거예요. 하나씩. n이 1일 때 하면 마이너스 켤레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무조건 틀리지. 마이너스 보호가 다르잖아. 그럼 n이 2면요. 값이 왼쪽 거는 마이너스 켤레 오메가의 제곱. 이 값은 켤레 오메가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지는 거지. 그럼 이거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켤레 오메가의 제곱. 이거는 켤레 오메가의 제곱. 요 값이 똑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짝수에서 된다 라는 걸 포인트를 못 잡겠으면 4까지 하는 거야. 4까지요. n이 3이야. n이 3면요. 얘는 마이너스 켤레 오메가의 세제곱. 요 값은 켤레 오메가의 세제곱이야. 그럼 이거 세제곱이란 거는 지수 법칙 써주면 얘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그대로죠. 그래서 이렇게로 되겠고 얘는 이렇게로 되겠다. 그런 값이 같지가 않죠. 마이너스 보호 때문에. 그래서 n이 4일 때 또 맞아요. n이 4일 때 우리가 여기다 4 넣어주면 얘는 오메가의 켤레의 4제곱. 요 값은 켤레 오메가의 4제곱. 이렇게 해서 짝수마다 맞아. 그래서 우리가 짝수의 개수 52야 25개다. 이렇게요.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 그 다음 거 좀 봐볼게요. 50번 이후에 70번까지 한번 가볼게요. 70번까지. 누가 책 놔두고 와서 책 구했어. 62번. 62번 갈게요. 뭐지? 62번. 또 70번까지 먼저 질문 부를게요. 56, 59. 다음 68. 지우야 62번 맞지? 62. 또 우연히 성현이 없어? 나이스. 그럼 할게요. 70까지. 그럼 오늘 부정만 형식까지 무조건 끝낼게요. 자, 56부터 간다. 얘들아, 그 목요일날 화상으로 하던 거 안 할 거니까 모르겠는 거 혹시 먼저 물어보고 싶으면 카톡 꼭 보내요. 알겠죠? 다른 날은 x 플러스 y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xy 이렇게 돼 있고 요 값은 값이 1이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 옆에 x제곱 플러스 xy 이렇게 써 있고 옆에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써 있는데 이 값은 값이 7인데 얘네 만족시키는 xy의 순서쌍은 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 모두 구하세요. 지금 다음 식은 문제 풀이가 기억이 나야 되는데 지금 화영아 요 식을 우리 뭐라고 부르게? 지금 봐봐. 알고리즘을 설명을 해줄게. 우리가 1차, 2차 요 세팅이야. 그러면 그냥 연립방정식이에요. 그러고 2차 이것도 연립방정식이야. 그런데요. 여기에서 요런 형태로 해서 대입해가지고 처리하고 대입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거는 식 정리가 간단히 되는 식이 있어야 돼. 식 정리가 돼야 돼. 인수분해가 되든 아니면 한 문자로 정리가 되든. 근데 지금 요거
첫 번째 차수는 너네 이거 중간고사 끝났으면 요 식의 차수 알아야 되거든? 이거 몇 차게요? 차수가 문자가 곱하는 수예요. 문자 곱횟수예요. 차수란 건. 그래서 여기가 x랑 y랑 문자를 곱했으니까 2차식인 거예요. 차수부터가. 근데 인수분해가 아무것도 안 되는 식이야, 둘 다. 그래가지고 이걸 해결 짓는 방법으로 우리가 대칭식이 나온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이걸로 해소가 안 되니까 풀 방법을 하나 더 제공한 거야. 그래서 그때 대칭식 의미는 x, y 문자 바꾸고 y, x 문자 바꿔주면은 우리가 그 식이 그대로 유지되면 대칭식이라고 부른다 라고 했죠. 기억나요? 그래서 이걸 x 대신에 y, y 대신에 x, x 대신에 y, y 대신에 x라고 바꿔주시면 식이 하나도 안 바뀌었죠. 보라색식 보여요? y 더하기 x 빼기 y 곱하기 x야. 위의 식하고 일치해. 그 다음 이거 y제곱 플러스 yx 플러스 x제곱 식 그대로죠. 이 두 개가 x, y 바꿔줘도 식이 유지되면 대칭식이라고. 그러면 대칭식은 풀이법을 우리가 기억할 거야. 대칭식을. 대칭식 뭐 집중하랬어? 기억나는 사람? x 플러스 y를 집중하고 x, y를 집중한다 라고 했어요. 합과 곱을 집중해서 이걸 통해서 식작성을 하려는 거야. 새로운 문자에 대한 식작성. 이렇게요. 그래서 비슷한 문제들 찾아보면서 공부해주세요. 그래야지 기억이 오래나. 그래서 두 개의 합을 A, 두 개의 곱을 B라는 문자로 이렇게 바꿔낼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요 식을 여기 부분을 A라고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요 자리를 빼기 B라고 바꿔주세요. 이 값이 1이다. 이게 첫 번째 식. 그 다음 아래 식은요. A 제곱을 하고 빼기 B를 하면은 값이 7이에요. 그러면 하영아 지금 요 상태 봐봐. 여기 1차지. 이제 여기 2차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1차랑 2차 처리하던 방식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B값은 값이 1 빼기 A다. 이렇게 줬고요. B값은 A 빼기 1이다. 이 상태로 요걸 여기다가 대입 넣겠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A제곱 옆에다가 마이너스 A 옆에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7은 0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 빼기 6 요 값은 0이다. 따라서 우리가 A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A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3, 2에서 A 값은 3 또는 A 값은 마이너스 2인데 지금 요걸로 풀 거야. 그랬을 때 A 값이 3이야. 그럼요. 우리 B 값은 요따 대입해 주면 되겠죠. 우리 A 찾으면 돼요. A 넣어주면 B 값 찾아요. B 값은요. 값이 2다. A 값이 마이너스 2죠. B 값은요. 값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 A, B를 찾은 게 뭐예요? x 플러스 y랑 x 곱하기 y를 찾은 거지. 이게 A, B라며. 내가 그렇게 했잖아. 이거 헷갈리니까 꼭 이렇게 문자로 바꿔놔야 돼. 오케이? 그래가지고 요거 갖고 할 거고 두근의 합이 3, 두근의 곱이 2야. 그럼 한 문자로 바꿔서 t제곱 빼기 3t 플러스 2. 요 값은 0이다.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얘가 t 요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되니까 우리가 근이 2, 1, 1, 2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한 값이 x라고 하면 x 값이 2일 때 y 값이 1인 거야. x 값이 1일 때 y 값이 2인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의 알파 베타처럼 우리가 x, y가 이 방정식의 근관계다 라고 억지로 만들어서 푸는 방법이야. 알겠어? 풀 방법이 없어서. 근데 이 형태부터가 대칭식으로 못 풀면 안 풀려요. 이 정도 나와. 한 10번 정도에. 10번 정도면 난도가 아주 쉬운 편은 아니에요. 대칭식 자체가 그래도 난도가 조금 있어서. 자, 이건요. t제곱에다가 여기 플러스 2t,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 요 값은 0이다. 그래서 t, 여기 3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1,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3,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이 아니라 쌍이 4개 나왔어요. 이렇게 됩니다. 얘들아 이거 워크북 그래서 시험 대비 경우의 수까지 해서 270개거든? 거기서 유형 안 뚫리는 거 없으면은 많이 커버될 거예요. 그거 하고 교과서 하고 하면 돼. 그럼 오늘 끝나고 남아서 시험지 한 번씩 풀고 갈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안 되시는 분은 내일 일찍 올게요. 내일 아까 시간 말했어. 1시 반에 오던가 아니면 5시 반에 오던가.
(59번) 갑니다. 자, 볼게요. 해가 오직 한 쌍이래. 조용히 가는 거야? 조심히 가고 잘하고 내일 오자. 내일 정윤이 1시 반에 와서 늦게 가자. 알겠지? 화이팅. 그래, 화이팅. 조심히 가요. 자, 볼게요. 지금 저거는 지금 위에 게 2차, 아래 게 1차야. 그러면 다른 건 잘 모르겠어서 연립방 정식을 푸는 기본 세팅이 y는 k 빼기 2x다 라고 적어주시고 이걸 여기다가 대입 넣을게요. 저기 식에다가 대입 넣어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식이 x제곱 되고요. 나 이제부터 딴짓하면 물어본다 계속. 요 값은 5예요. 이렇게요. 지금 요거 연산할 거야. 지금 연산하면요 5x제곱 되고요. 옆에 마이너스 4kx 되고 요 값이 플러스 k제곱 빼기 5. 요 값은 값이 0이다. 이렇게 돼요. 이거는 지금 내가 y를 없애고 x에 대한 문자로 바꿔냈지. 억지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연립하려고. 근데 해가 오직 한 쌍이라는 건 이걸 x 입장에서 보면 x 입장에서도 x 값이 딱 한 번 있다는 거야. x 값이 딱 한 번. 그걸 우리가 판별식으로 뭐라 해요? 중근이라는 거예요. 근의 개수 판별식 t가 0이다. 그래서 이거에 맞게 우리가 여기 근의 공식 써준다. 근의 공식 판별식 써준다. 그럼 우리가 16k의 제곱 요 값은요. 마이너스 20k 제곱 옆에다가 몇이야? 플러스 100 요 값은 값이 0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4k 제곱은 값이 100이다. 그래서 우리 k 값은 뿔마 오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 k 값의 곱은 2개 곱해서 마이너스 25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62번 볼게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써있어. 얘들아 이거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한쪽으로 치환해가지고 한 문자로 바꿔주고 한 문자에 대해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저 방법하고 똑같이 일치해.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거랑 똑같이 방법으로 1번 한 문자 소거해서 Y는 2K 빼기 8에다가 빼기 X를 대입한다. 이게 처리법 1번이고요. 이게 처리법 1번이야. 그러고 나서 판별식 D가 실근이 존재 안 하니까 X 입장에서 근이 없다. 라고 판별식 D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는 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 말고요. 두 번째, 주어진 식이 너무 뭔가 쓰기 좋은 상태야. 무슨 식? 대칭식이죠. 그래서 대칭식 구조로 갈 거야. 대칭식 구조로. 그럼 나는 식작성을 할 거야.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가 문자로 나와 있어. 그럼 우리가 다른 문자에 대해서 두근의 합이 2k 빼기 8이래. 그럼 마이너스 2k 빼기 8. 요 값에다가 t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네? 요거 위에 거요? 오케이. 요거 3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옆에 k제곱 빼기 8. 요 값은 값이 0이다. 이렇게 식이 나와요. 그때 얘네가 지금 요 방정식의 해가 x, y라고 보는 거잖아. 알파, 베타처럼. 맞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t란 문자에 대해서 판별식 d, t를 걸어주면 실근이 없게 판별식 dt가 0보다 작다. 이거 해주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우리 2k 빼기 3의 완전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 시작해요.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8. 요 값 치워주면 되겠다. 0보다 작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가 위에 거보다 계산이 완전 유리해. 대칭식 알면. 알겠어요? 알겠죠? 모르겠어요?
이거 맞췄어요? 아, 아니, 풀긴 했는데. 채점 안 했어? 채점 해와. 지우야, 이거 알아들었지? 대칭식이 유리해. 됐고. 그 다음, 아까 한 문제 더 있었는데, 한 문제 70번이었나요? 없나요? 요 사이에. 내가 표시를 안 하고 들어가지고. 68번, 오케이. 68번 갈게요. 68번이 제일 어렵다, 여기 관계 중에서. 유리야, 너 이거 저번에 성조한테 물어보는 거 왔어. 이거 다시 해, 빨리. 같이 보자. 맞지? 아, 이거 근데 성조한테 물어봤는데. 네. 성조가 혼자만 풀어가지고. 이해가 안 됐을 거야. 천천히 해주세요, 다시. 거기 지우고 다시 같이 하자. 답이 27이에요. 답 27 맞아요. 이게 풀이가 조금 길어. 안임금기가 자, 봐볼게요. 자, fx랑 gx가 공통근 알파를 가진다고 써있어. 그럼 알파를 가지니까 근의 관점에서 대입이란 걸 한 번에 할 수 있어. 그럼 알파 제곱 f에다 넣을게요. m 알파 플러스 3n 요 값은 값이 0이고요. 이게 대입. 그 다음 두 번째 gx도 똑같이 근을 가지니까 알파 n 알파 플러스 3m 요 값은 값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두 식을 공통근 문제에 처리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할 게 없어서 차수라도 낮추는 거야. 그래서 두 식을 뺄셈 걸게요. 관계식 만들려고 둘 관계를 만드는 거야. 자, 그럼요, 지워. 그럼 n 빼기 n 알파 그 다음 옆에 3 n 빼기 m 요 값은 0이다 라고 되는데, 이거 인수분해가 알파 갖고 하는 이유 자체도 공통근 알파라는 입장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야, 문제 포인트가. 그래서 알파로 식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 m하고 n으로 정리하면 안 돼. 지금 알파로 먼저 정리해. 알겠죠? 그래서 알파가 있다 없다 한 거예요. 자, 그때 m 빼기 n으로 우리가 값을 묶어주시면요, 앞에는 알파가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m 빼기 n으로 우리가 인수분해하면 여기 옆에 빼기 3 이렇게 걸리겠죠? 이렇게 요 값은 0이다. 요게 수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요 값이 0이니까 앞에 게 0이거나 뒤에 게 0이지. 그래서 첫 번째 1번 n 값이 m이거나 또는 두 번째 알파 값이 3이다. 둘 중 하나라는 거야. 그럼요, 우리가 m 값이 n이다 라는 거를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 넣어볼게. 그럼 fx라는 식은요, x제곱 옆에 플러스 mx 플러스 3m 이렇게 되죠. 아래의 식은요, gx는 x제곱 플러스 mx 옆에 플러스 3m 두 식이 어때? 똑같죠? 그럼 문제에서 조건 어때요? 서로 다른 두 2차식이라는 조건에 문제에 깨지는 거예요. 문제가 둘이 다르대. 그래서 x인 거예요. 땡. 오케이? 그래서 알파 값이 3이야. 알파 값이 3이야. 보통 이게 문제 아직 많이 푸는 단계는 아니어서 본인들이 여기에서 길을 멈춰. 근데 알파 값 입장이 식 자체가 얘랑 얘밖에 없죠. 그래서 알파에다가 3을 대입이라도 하게끔 둘 중 한 식에 대입하는 거야. 아무 데나 상관없어. 풀 수 있어 지금. 자, 3을 위의 식에다 대입할게. 그냥 위에 거가 좋아요. 자, 3m 아래에 하고 싶은 사람 아래에 해도 돼요. 똑같아요 식이. 이렇게 된다. 요 값은 0. 그럼요,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된 게 뭐 있어? m 플러스 n 값은 값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거 하나 알게 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한 거야. 그랬을 때 요 식이 나왔어. 근데 문자 두 개 이런 거 할 때 이런 게 기억나는 거야. 문자 두 개 식 한 개 풀 수 있냐? 못 푼다. 그럼 이제 다시 문제 읽는 거야. 다시 읽어. 처음부터. 문제에서 fx랑 gx가 공통근이 아닌 근의 비율이 3대 1이래 라고 써있어. 저걸 아직 안 했어요 문제가. 이런 게 학교 시험에서 80점 넘어갈 때 맞는 문제야. 지금 효명 빼고.
조금 더 어려운 학교에선 80점 넘으려면 이 난도 풀어야 돼. 원래는 80점이 보통 1등급이에요. 원래는. 자, 그때 안인근의 비가 3대 1이래 라고 써있어. 저걸 쓸 거야. 나는 그래서 요 근의 비를 베타, 요걸 3베타라고 쓸 거야. 그럼 얘가 3베타, 얘가 베타 이렇게 되는 거야. 근이. 문제 읽을게요. 문제 읽을게요. fx는 0의 나머지 근과 gx는 0의 나머지 근의 비율이 3대 1이래. 그럼 내가 gx의 다른 근의 비율이 베타. 그럼 얘가 3베타라고 표현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지금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m과 n에 대한 수식이 필요한데 식이 한 개 더 필요해. 그때 알파랑 3베타, 알파랑 베타로 우리가 m과 n에 대한 식을 근과 계수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얘네 갖고 근과 계수 처리하는 거야. 그럼 알파 더하기 3베타 값은요. 첫 번째 fx 식이니까 근과 계수 써주면 두 근의 합 마이너스 m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두 근의 곱까지 적어놓을게. 알파 곱하기 3베타 얘네 곱했더니 값이 3n 이렇게 되는 거야. 저거 fx식이에요. fx식의 근이니까. 그 다음 gx는요. 이렇게 써줄게요. gx는요. 그때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두 근의 합은 값이 마이너스 n. 그 다음 두 근의 곱값이 3n. 3m이네요. 미안해요. 3m 이렇게 되겠다. 맞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뭐가 제일 좋지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는 진짜 순수 피지컬. 여기에서 식을 골라줘야 돼. 근데 요 수식하고 요 수식이 너무 좋아. 얘네가 딱 3배 차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난 이거 잘 못하겠는데 어쩔 수 없어. 여기부터는 피지컬이야. 여기에서 식을 2개 고를 거야. 내가 요거 고를 거야. 그러면 이 알파, 자 여기에서 어떻게 고르는 거냐면 두 식을 뺄셈 해줘. 이 베타 값이 마이너스 m 플러스 n이야. 그럼 이걸 다시 대입해서 알파 값 처리해서 식을 막 연결을 돌리면 돼요. 그러다가 맞아지는 거야. 저 수식에 대입할 수 있게 m과 n만 남겨주는 거야. 근데 이렇게 풀면 대책이 별로 없고요. 한 5분 동안 꼬여. 그때 요 두 식을 골라줘야 돼. 왜냐면 식 상태가 가장 쉬워. 요게 3알파 베타잖아요. 곱하기 순서 바꾸면. 그럼 알파 베타 값은 n인 거잖아. 그럼 알파 베타 값은 n인데 얘 값은요 3m이래 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n과 m의 관계가 제일 깔끔하게 쉽게 나오는 식이 얘네 둘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가 제일 중요해 지금. 문제 풀려면 여기까지 가는 것까지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고요. 여기에서 요걸로 둘을 해야 되겠다 라고 잡는 게 문제 풀이로 가는 마지막 퍼즐이야. 알겠어? 자 그럼요. 주어진 식을 얘랑 얘를 연결해 주면 되는 거야. 저거 풀 거니까. 그랬을 때 n 값은 3m이래지. 그래서 n에다가 값을 3m을 대입해주면 4m 값은 값이 마이너스 3이다. 따라서 m 값은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n 값은 우리가 3m 값이니까 3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9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 하래? 얘네를 둘이 곱하시고 16까지 곱해주세요 라고 써있는 거야. 그래서 값이 27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정도면 문제 난도 있는 편이야. 확실히 한 80점, 85점. 문제가 한 개가 아니라 계산 한번 봐봐. 문제가 보통 이래야 돼 원래. 계산 한번, 관계 한번, 2번, 3번, 4번, 연결해서 5번, 6번 이렇게 처리하는 거여서 문제가 엄청 길어. 요 정도가 나와야지 배점 같은 거 크게 줘서 변별력 문제라고 하죠. 잘 나눠준 거예요. 잘 안 되면 68번 못 하는 거야. 괜찮아. 68번 못 해도 돼요. 괜찮아요. 68번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이런 난도는. 좀 오래 해야 돼. 공부를 길게 하셔야 돼요. 지금 잘하는 친구들 보통 중2 때부터 시작했거든. 좀 선행하는 속도를. 그냥 이게 1년, 1년 반 이렇게 지나가면 금방 잘 돼요. 원래. 괜찮아. 근데 고3 때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 내가 아까 그 친구가 되게 신기해서 얘기하는 거야. 1년만 해가지고는 쉽지가 않아요. 1년만 하면 바짝 올리기가 힘들어. 1년 동안 매일 공부를 해야 돼서. 근데 그 전에 고1 때부터 쭉쭉 하고 있으면 천천히 오르겠죠. 아이고, 그 다음 문제 조금만 가볼게요. 78번. 진혁이 없지, 요거.
지영아 그냥 노트에다 쓰면서 봐. 내가 한 번씩 줄게 책. 70번 할 거고 우리 80번까지 74번까지 하자 먼저. 부등식 다음 시간에 하자. 71, 70 또 여기 없어요? 74번 오케이 74, 70, 71 우연히 없어? 오케이 성현이 70, 71, 74 우연아 너 토요일날 조금 일찍 올 수 있니? 버스 시간 보고 다음 주에 시간 되면 조금 앞에 와볼래? 너가 문제 조금 더 풀어오면 돼서 일단 봐보고 다시 얘기해줄게. 얘들아 숙제 혹시 많이 돼 있는 친구들 다른 반 껴가지고 뒤에 클리닉 먼저 받으세요. 말해주세요. 많이 푸시면 숙제 넘겨서 풀어오시면은 좀 다른 반 껴서 드릴게요. 70번 x분의 1 옆에 플러스 y분의 1 요 값이요 2분의 1 이렇게 써있어. 얘가 정수 xy래. 그때 xy 곱값은 이라고 써있다. 요거의 최소값은 이라고요. 자 그럼요 정수라는 거 보면 기억이 나야 돼. 정수 조건은 뭐예요? 얘들아 내신은 어쩔 수가 없다. 정수는 뭐예요? 정수라는 게 인수분해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 떨궜나? 떨궜는지도 몰랐네. 자, 정수라는 건요. 봐봐. 정수라는 조건 자체로 풀려고 하잖아. 반드시 A, B는 곱값이 3이다.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야. 이거밖에 처리가 안 돼, 정수는. 왜? A, B 두 개 곱했더니 3분의 1에 이거 정수 조건 돼요? 분모가 생겼어. 둘을 곱했더니 어떻게 얘네가 정수야? 맞죠? 그래서 둘을 곱해서 정수다 밖에 안 돼. 그래서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반드시 정수 조건에 대한 해결책이야. 이걸 많이 풀어봐야 돼. 그래서 정수란 건 이거밖에 처리가 안 돼. 만약에 덧셈이 내가 이거 예시로 맨날 얘기하는 거 있거든? 이게 3이래 라고 하면요 얘가 마이너스 107이다 이거 110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끝도 없이 무한대까지 다 적을 수 있어. 그럼 합은 해결책이 안 되는 거야. 특수 적여야 돼 풀이를 하려면. 그래서 두 개 곱한 상태가 3이다 저걸로 푸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걸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곱 처리를 한다. 곱 처리가 인수분해 하겠다는 거예요. 인수분해 조작하겠다. 이게 정수에 대한 태도다. 자 그럼요. 저거는 분모를 통분해 주면 xy 그 다음 분자는 x 플러스 y 요 값은 값이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x자로 이렇게 연산해 주시면 2x 플러스 2y 요 값은 값이 xy의 곱이다. 이걸 우변으로 이항하겠다. 자 그래서 xy 곱값에다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는 값이 0인데 이때 앞에 거 요 부분을 x로 당겨줄게요. x y 빼기 2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2로 당겨주시면 y 적어놓고 여기에서 인수 조작하라고. 조작 여기가 똑같이 될 수 있도록. 그럼 내가 마음대로 몇 더한 거야? 4 더한 거죠. 그러면 이게 4를 옆에다 빼줘야 되는 거야. 요 값은요 이렇게요. 내가 마음대로 저거 조작하려고 4를 더해낸 거잖아. 4 빼줘야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인수분해 요 단계 할게요. y 빼기 2 묶어줄게요. 그랬더니 x 빼기 2도 묶여. 요거 곱값이 요거 이항하시면 값이 4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1, 4, 4, 1, 2, 2 요 처리로 해주시면 되겠다. 위에 써줄게요. 그래서 이 값이 1, 4, 4, 1, 2,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그럼 x 빼기 이 값이 1이라는 거는 x 값은 3, y 값은 6이란 거예요. x, y 이렇게 쓰시면 돼요. 헷갈리시면은 이때 x, 이때 y. 그 다음 이때 x 빼기 이 값이 4인 거니까 x 값은 6, 그 다음 y 값은요 값이 3.
그 다음 x 빼기 2가 값이 2인 거니까 x 값은 4, y 값도 4. x 빼기 2가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x 값은 1. 그 다음 y 값은 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2. 그 다음 이거 x 값이 마이너스 2, y 값은 1. x 값이 0, y 값은 0 이렇게 된 거예요. 요만큼이 풀이식인 거예요. 이거 하나씩인 거야, 세트가. 이렇게 한 세트씩인 거예요. x 빼기 2가 2일 때 y 빼기 2가 2다 라고 푼 거여서 저게 한 세트씩이야. 자, 그래서 얘 x, y 곱값의 최소값은 몇이야? 마이너스 2겠다. 여기 마이너스 2입니다. 이 친구 누구 거지? 되게 잘 풀었네. 누가 두고 온 거야? 누가 두고 갔어? 그 다음 71번 갈게요. x제곱 마이너스 a 빼기 3 x 오늘 부정방정식까지 끝내고 다음 주에 조금 더 해보자. 두근이 2차 부등식까지 해보자. 다음 주에. 두근이 모두 정수래 라고 하는 저 정수라는 값을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한 근이 알파 다른 근이 베타라고 쓸게요. 그럼 이때 얘네가 정수라는 관점이니까 정수끼리 합치면 어떤 값이어야 되게요? 정수죠. 그 값이 마이너스 붙여서 a 빼기 3이다 이렇게 돼요. 정수끼리 합쳤더니 정수. 그 다음 두 번째 정수끼리 곱했더니 정수라고 하고 있고 a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사실 a에 대한 식을 적고 있는 거야. 문제에서 물어본 거를 맞춰서 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서 볼게요. 알파, 베타가 모두 정수라고 써 있으니까 지금 요 두 식에서 알파 값을 소거하거나 베타 값을 소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건이 껴있잖아. 알파, 베타가. 그러면 여기에서 조건이 안 껴있는 a 값을 소거하려고 해줘야 돼. 알파, 베타는 조건이 걸려있어. 정수라고. 그래서 정수 갖고 처리를 할 거니까 우리가 절대 알파, 베타 건들지 말고 a 값 소거해주세요. a 값은요.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다음 수식을 요따가 대입 걸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알파, 베타 요 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 요 값은 플러스 3에다 빼기 2 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예요. 대입 결과가. 그래서 이거를 다 좌변으로 넘길게.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 빼기 1은 0이다. 이걸 알파, 베타가 정수기 때문에 뭐야? 곱 처리한다고. 그럼 곱 처리하기 위해서 알파 값으로 묶어줄게요. 알파 묶어. 옆에 베타 빼기 1. 여기 마이너스 묶어. 여기 베타 들어오죠? 베타. 그런 다음에 여기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해? 빼기 1이 필요하지. 이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이거 인수분해 못하는 사람 못 푼다 아예. 그래서 여기가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내가 마음대로 몇 더한 거야? 플러스 1 더한 거죠. 그럼 마음대로 1을 더했으니까 1을 더 빼주시고요. 원래 있던 빼기 1은 그대로 써줘야지 식을. 이렇게. 그럼 여기가 베타 빼기 1로 묶어주시면요. 여기에서 알파 빼기 1 앞에 묶이니까 요 값은 값이 요거 이항해주면 되니까 2 이렇게 써준 거야. 그럴 때 정수랑 정수 곱했더니 2가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거 헷갈리는 사람 있을 수 있어. 알파 정수죠. 정수에다 1 뺐어. 정수 맞죠? 정수에다 1 뺐어. 정수 맞죠? 그래서 정수 조건이 요 차가 걸려도 정수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정수에다 1 빼도 정수에다 1 빼도 정수야. 그래서 이건 1, 2,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요. 그럼 첫 번째 알파 값은 몇이야? 2. 이거 베타 값은요? 3. 요거 3, 요거 2. 요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0, 요거가 마이너스 1. 요거 마이너스 1, 0. 요거 갖고 우리가 알파, 베타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다. 상수 A 값의 합을 구하래지. 그럼요. 우리가 상수 A 값을 어디서 찾으면 되냐? 여기 식 써놨네. 여기에다가 요 값이 알파, 요 값이 베타죠? 이걸 각각 대입하는 거야. 그럼 요때 A 값은요? 알파가 2죠. 베타가 3이죠. 값이 합치면 5니까 A 값은 8이다. 요까지 세트인 거예요. 자, 알파가 3이야. 베타가 2야. 3하고 2 합쳐. A 값은 값이 8이야. 알파가 0이야. 베타가 마이너스 1이야. A 값은 값이
2예요. 마이너스 1, 0이에요. A 값은 2예요. 이거 A 값 두 번씩 합치면 되게요. 이거 한 번씩만 해야 된다, 반드시. 봐봐. 수직선상에서 A라는 수직선이야. 이거가 2라는 숫자가 두 번 써 있어, 표시가. 이거 A 값 합칠 때 A 하나로 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 두 번 합치는 거 안 된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건 두 개 합치면 안 된다. 그래서 2랑 8 합쳐서 정답은 10이 된다. 이거 A 값이니까 봐봐. A가 지금 봐봐. 우리가 경우의 수 했잖아. 뭐 1, 0, 2라는 숫자가 있어. 0이란 카드가 하나 더 있대. 1, 0, 2, 0. 이걸로 칸을 채울 거야. 그때 내가 102라고 하나 채웠어. 근데 0이 한 개 더 있다고 102를 한 번 더 셀 수 있냐는 거야. 안 되죠?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A가 두 번 세지면 우리가 A라는 수체계에서 깨진다. 그럼 1은 두 번 있을 수 있고 네 번 있을 수 있고 이런 거니까 1만 계속 나온다 라고 하면은 끝도 없이 많다. 중복된다. 그렇게 돼버린다. 74번 갈게요. 74번 다음 시간에 하자. 밖에 애들 기다릴 것 같다. 지우야, 내일 갖고 와. 74번 안 된 친구들 내일 바로 봐줄 거고요. 내일 1시 반부터 와요. 1시 반부터. 고생했어요.